안녕하십니까. 전기차의 거주 남자 정윤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 신차를 주문해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차를 봤던지 제가 장담컨대 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모든 면에서 다 만족을 하시지는 못할 부분도 있겠죠. 원래부터 내연차로 따지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차를 타다가 모델 Y, 모델 3 이런 차를 타게 되면은 일단 실내가 뭔가 좀 싼 티가 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스펜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했는데 웬걸 내가 타던 것보다 훨씬 뭔가 우당탕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만족하실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태까지 그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그렇게 좋아했지? 그런 게 과연 필요할까? 버튼 멋있게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제 레퍼럴 링크 이렇게 주문해주신 분들 꼭 빨리 받으시고 양품 받으시길 이렇게 추천드리고, 네, 일단 각설하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 네, 첫 번째 주제죠. 네, 테슬라의 새로운 색상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게 바로 레드 멀티코트라고 원래부터 있던 빨간색인데, 이 가운데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미드나잇 첼 레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가 베를린에서만 생산되는 모델 Y의 색상이죠. 네, 기가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는 스탠다드 레인지급은 그냥 기존에 있던 레드 멀티코트가 들어가게 돼요. 레드 색상 선택하게 되면. 근데 롱레인지 퍼포먼스 등급부터는 미드나잇 첼 레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멀티코트 레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분들도 그냥 공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미드나잇 첼 레드로. 네, 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네, 물론 얘는 모델 S고 얘는 모델 Y지만 이건 제가 옛날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비교가 됩니다. 와, 저게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기대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 거를 그냥 따라간다. 왜냐? 생산 공장이 미국이잖아요. 독일에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장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프레몬트 공장 얘기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색상 울트라 레드 색상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기가 베를린이 아니라 바로 프레몬트 공장,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을 다 받게 되시죠. 여기에서 드디어 울트라 레드 색상이 추가가 되었다. 레드를 선택하고 약간 좀 기다리신 분들에게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받으실 분들, 특히 또 모델 3, 모델 Y는 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긴 하겠죠. 일단은 처음 공개된 건 울트라 레드 색상인데 모델 S하고 모델 X에서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이트예요. 모델 X인데 제가 울트라 레드 색상 색깔이 다르죠? 모델 X 블루 이거 진짜 이거는 흔치 않은 차인데 울트라 레드 색상이 깊이가 다르죠. 기존에 있던 레드는 아무래도 좀 옅은 느낌이라서 뭔가 중압감이 좀 느껴지는 이런 고급한 것과는 약간은 좀,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은 좀 아쉽지 않나. 이번에 프레몬트 공장이 새로운 색상을 이렇게 내놓게 되면서 그러한 좀 아쉬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냥 레드가 그냥 대체가 됐습니다. 울트라 레드. 그냥 레드 색상을 선택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S, 모델 X, 레드 색상을 선택하신 분들, 네, 물론 난 그래도 옛날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도 있죠. 이건 당연히 색상 개인차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거를 멋있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일단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이렇게 색상이 바뀐 게 바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게 됐죠. 빨간색만 해도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색상이 3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프레몬트 공장 기준으로 이제 레드 멀티코트는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게 되고, 울트라 레드는 모델 S, 모델 X에만 들어가게 되고, 미드나잇 체리 레드는 기가 베를린의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에만 들어가게 돼요. 무려 3가지 색상의 빨간색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테슬라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테슬라 하면은 공장 자동화, 효율, 극대화를 그렇게 노리는 기업인데, 이런 회사에서 빨간색을 무려 3가지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드는 결과적으로 뭐 기가 베를린이든 프레몬트 공장이든 통일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은 레드 색상을 똑같은 공장에서 어떤 거는 울트라 레드, 어떤 거는 레드 멀티 코트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일할 거고, 물론 이거를 각각 차별화해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울트라 레드는 3,000불, 레드 멀티코트는 2,000불 이런 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로 그냥 몰빵을 해요. 그냥 선택지 안 줘, 그냥. 그게 바로 테슬라 방식이죠. 실제로도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시절 2020 때만 하더라도 뒷좌석 열선 시트에 하드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프트웨어로 풀어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모델 3 RW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후열이 다 열선이 다 그냥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키고 끌 수 있지만, 제가 모델3 롱레인지 살 때 받으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분들은 아직도 뒤에 물리적인 장비가 있는데도 못 쓰고 계세요, 이거를. 그래서 뭐 어디 뭐 한모 이런 데 가지고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튜닝해가지고 직접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 그 정도입니다. 그냥 하드웨어 그냥 좀 낮은 급이라도 그냥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지, 그냥 일단은 장비 부품은 다 넣자,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레드 색상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울트라 레드와 미드나이트 레드가 살짝 다른데, 일단 얘는 이제 기가 베를린의 새로운 공장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색상이고, 울트라 레드는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는 이 프레몬트 공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공장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모델 3, 모델 Y도 울트라 레드 쪽으로 이렇게 통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를 3Y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모델 Y에 울트라 레드 색상이 적용된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델 Y에 입혀지면 어떤 색상일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프리몬트 공장으로는 레드 색상이 울트라 레드가 아직 적용이 안 됐고 미드나이트 체리 레드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참고용으로 좀 보여드리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울트라 레드가 레드 멀티코트보다는 확실히 미드나이트 체리 레드에 훨씬 가깝죠. 결이 다르잖아요. 그냥 얘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얘랑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미드나이트 체리 레드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면은 울트라 레드가 실제 어떨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가 베를린 생산된 미드나이트 체리 레드 색상의 모델 Y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인도를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트위터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분께서 트위터 올려주셨는데, 이거 색상 얼핏 보면은 뭔가 블랙이야? 아닌데? 블랙이라기에 뭔가 좀 위에 면은 뭔가 빨간색인 거, 짙은 빨간색인 것 같긴 한데, 여긴 영락없는 블랙인 것 같고, 블랙이라기에는 뭔가 좀 옅은 것 같고, 이거 뭔 색깔이지? 이거 뭔가 좀 오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미드나이트 체리입니다. 그래서 미드나이트 체리 색상이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런 색상이구나 느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굴곡에 따라서 색상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변하긴 하는데, 얘는 더 극대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은 이 한 각도에서만 나와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굴곡에 따라서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이쁘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오묘한 색깔이고, 이게 허접한 색상이 아니다. 테슬라가 도세 가면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기가 베를린에서 거기 뛰어난 독일의 장인분들, 그분들이 설비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직접 도세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설비를 만드는데 당연히 엔지니어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거기 장인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그 장인의 엔지니어도 포함돼서 말씀드린 건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색상이라 도장 품질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기술이 프레몬트 공장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링 하셔가지고 미드나이트 체리 모델 Y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레드 색상은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게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 뉴스는 그만하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익남이 가장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테슬라 인프라액이죠. 인프라액에는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들여가지고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장점이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판매량 수익 가지고 그걸 가지고 테슬라 슈퍼차를 까는데 재투자를 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식으로 문헌상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관없이 그게 사실이든 아닌 건 간에 테슬라 슈퍼차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주로 소스 얻는 곳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테슬라 커뮤니티가 정말 빠르게 정보가 올라오는 것도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많이 참고를 해요. 정보공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오가는 막 결제 라인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오고하는 정보. 여기 보면 심지어 공공기관도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에 속하는 한전에 대한 그런 문서 같은 것들도 여기에 가끔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테슬라 치고 검색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뭐 테슬라가 뭔가 잘못했다 뭐 그런 소식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소식도 얻을 수가 있겠죠. 테슬라 슈퍼차저 소식을 여기서 어떻게 얻지? 테슬라 슈퍼차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 정보의 목록에 open.go.kr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테슬라가 쿵짝쿵짝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좀 단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하게 됩니다. 정보 목록, 여기 정보공개 사이트에 가지고 검색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까 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내용 서류 보완 알림. 그러니까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를 하는데 서류를 좀 보완하세요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렇게 좀 회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제목만 봐도 감이 오시죠. 라포르테블랑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이걸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거. 라포르테블랑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이 라포르테블랑이란 곳에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커뮤니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라포르테블랑이 어딘지 찾아보면은 여기 분당 서현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하에 되게 깊숙한 곳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으신 분도 있는데 커뮤니티를 난 잘 안 이용한다. 그래도 뭔가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전인환 유튜브 보시면 되시고 그쵸. 굳이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전인남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인남 유튜버도 가끔 좀 보기 싫으실 수 있으시니까 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여기 테슬라만 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여기 서현역 앞쪽으로 이 오피스텔의 지하 깊숙한 곳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또 설치가 되는데 서현역 주변은 얘만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현역 주변에 테슬라 오너 맛인가? 여기 서현역 앞에 이제 AK 프라자가 있죠. AK 프라자 어디 있어? 프라자. 네, 아무튼 이 근처에 있거든요? 갑자기 또 보려니까 안 보이네. 네, 아무튼 간에 이 서현역 근처에 AK 프라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미 슈퍼차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가 서현역에만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이미 두 곳이에요. 와, 분당에 테슬라가 많은가? 실제로도 많습니다. 저도 간 곳이 뭐 판교나 분당 이쪽에 가보면은 송도도 진짜 많은데 판교, 분당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다. 분당에 사시는 분들 이게 축하할 만한 내용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분당에 살면 다 집밥 쓰실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간에 판교만 해도 이렇게 슈퍼차저도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성남 사실상 여기도 판교죠. 그리고 이 아래 이제 분당 서현 해가지고 여기가 그 말씀드린 라포르테블랑 여기 있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쪽 앞에 서현역 바로 앞에 AK 플라자에서도 지금 갑툭튀한 슈퍼차저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만 있을까? 신평동 477-2번지 준공검사 테슬라 코리아 650kW? 650kW? 뭔가 이게 고압의 고전력량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충전소 같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딘가? 신평동 477-2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경주가 나오고 평택이 나오고 구미가 나와요. 이 세 곳 중 한 곳이겠죠. 뭐 신평동에다가 번지수까지 똑같아. 근데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경주 슈퍼차저 같죠? 여기 라운 호텔이 있는 것 같은데 경주 호텔에 슈퍼차저가 생길 예정인 것 같아요. 평택에도 생길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평택 신평동은 여기고요. 구미 신평동도 가능성이 막 없지는 않은데 갑자기 중학교에 슈퍼차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주에 아마 이렇게 슈퍼차저가 생길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들을 커뮤니티 활동 안에도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 밖에도 뭐 쭉 찾아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내용. 행담도 모다아울렛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 행담도 한국도로공사 여기 휴게소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오늘 썸네일로 쓸 것 같긴 한데 드디어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박수. 야, 휴게소에 어떻게 테슬라 전용 충전소가 들어가냐? 아, 맞다. 전익남이 저번에 얘기했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외부에 개방할 거 고려해가지고 지자체나 아니면 도로공사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렇게 충전소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행담도 휴게소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행담도 휴게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휴게소인데 톨게이트가 있어. 뭐야, 이거? 아니, 휴게소 가려면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행담도 가보시면은 차도가 나뉘어요. 예를 들면 좌측으로 가면 휴게소고요, 우측으로 가면 모다 아울렛입니다. 모다 아울렛 방향으로 가면은 이 톨게이트가 나오게 돼요. 왜 톨게이트가 나오지? 왜? 하실 수도 있는데 휴게소마다 다르긴 한데 이 방향으로 들어와서 원래 가던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서울 방향 들어왔다가 난 그냥 행담도 휴게소 그냥 볼일 보고 그냥 거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휴게소를 그냥 뭐 거쳐서 가는 게 실제 운영한 거리는 훨씬 많지만 톨게이트 찍히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의 똑같은 곳을 또 돌 수도 있으니까 비용 안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역 방향이 다르게 되면은 차들이 만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여기 휴게소는 이렇게 좀 철저하게 좀 나눠놨지만 모다아울렛 내부에서도 이거를 각기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왜냐면은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제한 있는 곳이고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톨게이트를 통해서 일단 한번 좀 정산을 한 다음에 모다아울렛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슈퍼차저가 행담도에 설치되는 곳은 이 모다아울렛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행담도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행담도 안에 모다 아울렛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 행담도 안에 모다 아울렛을 가기 위해서는 행담도 톨게이트를 찍고 나가셔야 된다. 재밌죠? 네, 물론 이 톨게이트를 지난다고 해가지고 뭔가 비용에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다 이게 정산돼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나 여기 지나가는데 톨비 더 찍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이런 거는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죠? 누가 봐도 뭔가 휴게소 같지만 휴게소가 아닌 곳에 슈퍼차저를 설치했다. 좀 박수치만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모다 아울렛에 슈퍼차저 충전해놓고 여기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걸요? 여기 나뉘어져 있는 구간이라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못 지나가실 거예요. 여기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눠놓은 지역이라서, 물론 막 어떻게 뭐 산 타고 이렇게 가면은 뭐 안 되겠다. 네,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휴게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휴게소가 위치한 근처에 행담도에 슈퍼차저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의 내용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 밖에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부산의 센텀시티에 KNN 센텀 신사옥 슈퍼차저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부산 분들, 여기 자주 가시는 분들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경기도 이천 테르메덴, 여기 뭐 좀 이런 멋있게 생긴 워터 뭐 사우나면 좀 없어 보이나? 좀 멋있게 생긴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슈퍼차저가 생길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슈퍼차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예전? 그러니까 예전엔 슈퍼차저가 예정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회색으로 표기되는데 지금도 많이 있기는 한데, 예전엔 이게 실제보다 더 많았는데 오래되면서 이 회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퍼차저 올해는 정말 안 까는 거 아니야? 이 예정지에 다 없애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슈퍼차저는 계속 늘어날 거고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당장 뭔가 가셔야 된 슈퍼차저만 이렇게 좀 회색으로 표시하는 거지, 회색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슈퍼차저가 안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미 여기에 회색으로 표시가 안 되는 것들도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대표적인 예시. 영종도, 그 밖에 것들 수두룩 빽빽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 인천에 송도 슈퍼차저 말고는 예정지었던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슈퍼차저가 생길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렇게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부산의 KN도 예정지가 아니었었고 예정지로 시켰지 않은 것들도 슈퍼차저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말고도 이제 FSD 베타 11.3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영상 길어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머지 영상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보고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은 계속 좀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리 들으실 수 있겠죠? 구독 안 해도 뭐 들을 수 있지만.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테슬라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쾌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